이번엔 회사 7700번으로 바꾸고 한미상사로 가서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재활용 폐자원 공제 대상 원재료 및 상품의 외상 매입 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으로 전표 입력 외상하여 회계 처리하고 2기 예정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지금 이번에도 의제료 매입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의제료 매입으로 재활용 폐자원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직접 작성하는 문제만 간간히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하니까 이번엔 거철하고 중고자동차니까 그냥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그냥 한번 입력하고 얘는 끝낼게요. 자,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열고 자, 신고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 김나영 개인한테 F2번 김나영. 그럼 개인이니까 영수증 받았겠죠. 자, 얘는 그냥 2번 쓰고 품명은 고철, 수량은 200, 취득 금액은 105만원, 공제율은 103분의 3, 취득일자는 2020년 9월 1일. 쓰는 건 간단하죠. 지금까지 모든 서식이 다 간단했어요. 입력하는 거는. 그죠? 다음 두 번째 최지우 영수증. 이번엔 중고 자동차고 품명도 중고 자동차라고 적혀 있네요. 한 대고 취득 금액은 770만원, 공제율은 110분의 10, 2020년 9월 10일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얘는 끝이에요. 정말 예정신고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 보너스 문제인데, 그죠? 아래도 쓸 일 없잖아. 지금 예정신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그렇고 재활용 폐자원세액도 그렇고 예정신고 때는 아래 한도 쪽에 커서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쓰고 싶어서 내가 노력을 해도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제 얘는 끝이에요. 자, 다음 이제 우리 교재에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자, 이걸 볼게요. 133페이지 아래쪽에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할 때 그 이론할 때 제하고 마지막에 환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일반 환급은 며칠 안에 해준다라고 했죠. 며칠 신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환급해준다라고 했죠. 미안해요. 자, 우리 30일 이내 해준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조기환급은 며칠 이내 해준다라고 했죠. 절반 15일 이내. 그죠?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죠? 그죠? 그럼 15일 이내인데 조기환급 할 수 있는 대상이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는 영세율 적용되는데 내구신용장 안 돼서 그냥 일반적으로 과세로 한 거 조기환급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했을 때 그때 제가 사업하는 거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매출세액 부가가치 창출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사업용 고정자산들 취득했을 때에 그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환급받는 시기 차이를 해소해 주려고 조기환급을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그죠? 그랬었어요. 우리 수현 씨는 끄덕끄덕했는데 수정 씨는 정말 이런 표정이인데,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사업용 고정자산 우리가 10억짜리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럼 1억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늦게 환급받으면 힘들 거잖아. 그래서 조기환급은 매달 되니까
그냥 신고하면 다음 달 25일에 신고하면 15일 이내 환급해 주는 걸 해줄 건데 그때 제출하는 서식이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생뚱맞게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건물 이거는 사업 설비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함으로써 매입세액을 우리가 환급 받을 때에 영세율하고 같이 조기 환급 받고자 할 때 같이 제출을 하는 거예요. 조기 환급 받을 때. 자, 얘 작성하는 거는 엄청 쉬워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자, 당구장 표시에 우리 미래산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제가 뭐 적으면서 설명할 게 없어서 그냥 보면서 설명드리는데, 자, 여기에 들어오는 내용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서 세금 계산서 받아서 고정자산 매입한 거가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받아서 고정자산 매입한 것도 여기 들어갈 거예요. 한마디로 고정매입이라고 들어가 있는 11번, 42번에 들어가 있는 내역들 있죠. 얘네들이 지금 이 서식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라 그 이야기예요. 자, 사실 이거 입력해보면 너무 쉬워서 과거 옛날에 진짜 얘만 단독으로 나올 확률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쉽고,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거랑 그냥 곁들여서 얘도 하나 정도 쓰세요라고 이런 식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올 일 없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얘가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는데 저보고 당황하지 말고 이제 수긍해 라는 느낌으로 또 그 뒤에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 우리 시험 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우리 3005번 회사로 들어가셔서 3005번,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클릭하고, 자, 그리고 기간은 2기 확정분이라고 하니까 10월부터 12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거 바로 입력할게요. 10월 20일 상호는 F2번 눌러서 김해세관, 그리고 기계장치니까 2번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3천만원. 쉽죠? 그래서 내가 설명할 게 그렇게 없다라고 말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10월 31일 만촌철강 건물 2억 6천만원. 다음 11월 20일 김해세관 기계장치 8천만원. 다음 12월 23일 만촌철강 1번 구축물 7천만원.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쉽죠? 그죠? 이렇게 쓰면 그죠? 여기는 지금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들어오는 건데, 사실 아무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세금계산서인지 뭔지는 모르죠. 만약 세금계산서였다면 얘가 전부 다 세금계산서였으면 4억 4천에 4,400 부가세 신고서에 쓰라면 11번 칸에 자동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직접 4억 4천에 4,400 쓰면 돼요. 근데 사실 자 보세요. 지금 얘네 다 날라가기에 제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10월 1일 날 제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요. 그럼 차량 운반구 1,000만원짜리를 샀다고 제가 분개를 했죠.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다시 컴퓨터는 제가 지금 블록에 하면
다 지워지면 방금 입력한 거 들어와요.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원래 불러와지고 들어오는 건데 시험에선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선 얘 직접 작성하는 거 시키는 거고 AT 자격 시험은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정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항목에 없으면 계정 항목만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여기 안 적혀 있죠? 그럼 사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에 또 그냥 57번 카드 과세로 해서 2천만원, 아이고 2천만원짜리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소프트웨어를 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잖아. 얘도 고정자산이죠. 삼각하는 자산이니까. 그럼 소프트웨어를 샀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불러오기 확인을 해도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없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주면 그리고 불러오기 하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TAT 2급에서 쓰는 방식. TAT 2급은 오로지 메인 매출 전표에 써놓으면 서식도 열면 들어갈 거고 부가세 신고서도 열면 들어가요. 얘도 부가세 신고서 지금 제가 2개 썼으니까 새로 불러오기 하면 얘 들어왔잖아. 카드 했으니까 여기 들어왔죠. 한 개는 제가 세금계산서 했고 한 개는 카드 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정말 쉬운데 실수했더라고. 자, 지금 제가 얘를 예를 들어 54번 불공이라고 해볼게요. 54번 불공이고 얘가 비용업용 소형승용 차였다면 2000cc 승용차라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불러오기 하면 들어와요. 왜 여기 들어오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새로 고침해도 여기는 들어오거든. 불공제도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에 넣어서 빼는 거잖아.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제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따지는 게 문제 아니고 다 들어오는 건데 실수한 게 불공제 차량을 뺀 사람이 더러 좀 있었어요. 시험 나왔을 때. 그래서 그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엄청 많이 말한 거고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볼게요. 자, 65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88번. 자, 이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게 저를 당황하게 시킨 역대 첫 번째 문제였어요. 얘만 나온. 그럼 지금 얘 자동차, 기계, 그리고 에어컨.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입력하면 돼요. 자, 얘 문제 답은 이거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에서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가서 첫 번째 거 4월 15일 날 한세 모터스 얘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3천만 원이다. 다음 4월 18일 날 한세 기계, 이번엔 기계 장치 산 거죠. 기계 구입한 거니까 기계 장치 2,500만 원이다. 4월 30일 날 한세전자, 이번엔 비품, 에어컨 비품이니까 4번 기타다. 3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몇 개 틀렸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그 시험 그 이 문제를 맞닥뜨린 그 시험 보신 분들도 저한테 한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일은 없다 생각해서, 지금 첫 번째 거가 2000cc 승용차니까 불공제잖아요. 그래서 걔를 빼고 입력했대요. 지금 이렇게 쉬울 일이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때 제가 이거 쉬워서 안 나와요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뺐대. 그래서 그 다음 수업부터 제가 얘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거 다 쓰는 거니까 불공인도 뭐든 넣으세요라고 수업에 멘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K랩은 뭐 별 표현이 없는데, 사실 스마트에는 입력을 하면 들어올 때에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다라고도 다 나와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뭐 한림사한테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사고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한 건에 세금계산서다 신용카드다까지 쓰도록 돼 있어요. 얘는. 근데 회계사의 시험, 이 시험은 이렇게 쓰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매일 매출 전표에서 불러오기 눌러서 얘 불러오는 걸만 쓸 거예요. 여기 위에 불러오기 있죠? 직접 입력하는 문제가 자체가 없어요.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얘를 불러오는 걸로 시험 볼 거기 때문에, 그럼 앞에 제가 매일 매출 전표 막 쓰는 거 있죠? 그거 써서 불러오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AT 시험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 간단하게 우리 넘어가고, 자 이제 다시 445페이지로 와서 이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봅시다. 여러분들 하얀 거 보이나요? 보여요? 평소엔 가리고 다녔는데 미용실 안 가니까 염색을 안 해서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실컷 봤는데 방금 제가 흰 게 보이길래 아닌데 이거 염색을 안 하면 친구들이 저한테 어르신이라 불러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염색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막 50대고 그렇진 않아요. 아직 쟁쟁한 40대요.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자, 얘 보면, 자, 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는 조금 구시대 유물이에요. 왜 조금 구시대 유물이라고 말하냐면, 요즘은 전산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알아요. 얘가 수출한다, 어떤 거 된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출할 때 입증하는 건데, 수출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제일 정확한 서류가 수출 시점 명세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 시점 명세서가 있으면 수출 신고 번호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수출 신고 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걸로 수출한다는 증빙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수출 실적 증명원이라는 걸 발급받아 가지고 얘를 제시하면서 입증 서류를 쓰는데 조금 구시대 유물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전산 테이프, 디스켓으로 제출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자, 제가 전에 깜짝 놀란 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 왜 저장 버튼이 이렇게 디스켓 그림이 되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장하는 게.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왜 몰라? 디스켓 그랬더니 디스켓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걔는 태어나서 USB 메모리를 봤나 봐. 근데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그죠? 이 그림이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그림이죠. 그런 것. 근데 한마디로 옛날 유물인데 그게 지금 여기에만 지금 책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서식에 영서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라고 있어요. 자 죄송해요. 3005번으로 가서 합시다. 3005번에 영서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여기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제출 사유 클릭해 보면 아직 기가 나서서 안 되구나. 4월부터 6월 해서 제출 사유 누르면 여기에 작성 사유 1번, 2번, 3번 이동에 2번에 테이프 또는 디스켓 복사라고 적혀 있죠. 아직까지 적혀 있는 거 이거 옛날 거라 그러는 거예요. 뭐 요즘도 계속 쓴다 그러면 요즘 형식으로 바뀔 건데 요즘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한 번만 입력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쓸 수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 회사가 수출 우연히 하게 되는데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소식 없는데 이번 신고할 때 영서일로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그때 이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448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보면 자 금융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출 실적 증명원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현황을 작성하고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란에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그럼 수출 실적 증명원이라는 게 이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 신고서의 줄임말이에요. 이 글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증빙 서류는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뭐 편한 거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수출한 날짜가 수출일자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쓰는 거니까 수출한 날이 선적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 선적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날짜를 쓸 거고 그리고 거래 국가는 필요 없는데 거래한 통화는 필요해요. 외화 어떤 외화로 통화로 거래했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고 그리고 외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고 그리고 이 수출 실적 증명원을 받은 날이 며칠인지가 적혀 있고 이걸 발급한 사람이 누군지가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외화가 300만 N이고 500만 N이잖아. JPY면 N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10월 15일 날 환율로 써주게 될 건데 우리 서식에는 N화는 100엔당 금액인데 무조건 우리는 1엔당 금액을 쓸 거기 때문에 10원이라고 써야 되고 얘는 1엔당 11원이라고 쓸 거예요. 둘 다 공 두 개를 떼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1엔당 950원이었으면 9.5원이다 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왜 했냐면 이게 이제 이 서식에 쓸 정보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이기 확정이니까 자,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바꾸고 자, 서류명은 우린 짧은 게 좋죠. 그러면 수출 실적 증명원이라고 쓰시고 자, 발급자는 아래 중앙은행장이죠. F2번 눌러서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쓰면 되고 자, 발급일자는 2021년 1월
21.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300만 원 판 거. 자, 수출일자가 선적일이에요. 2020년 10월 15일. 자, 통화 코드는 F2번 눌러서 1번이라고 치면 JPY가 나오죠. 그리고 환율은 위에 양가로 대가로 1번에 보면 100엔당 1000원, 1엔당 10원. 그럼 10원이라고 쓰고 외환은 300만 엔. 자, 그럼 지금 제출하는 서식에는 300만 엔이라고 지금 저기 서식 종이에 적혀 있잖아. 그죠? 썼는데 이 선적 일자가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면 그대로 두고 해당하지 않으면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신고 기간 안에 들어갔죠. 10월 15일이니까 10월부터 12월 안에 들어가니까 얘를 그대로 두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스페이스바 엔트를 쳐서 지우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번 신고 기간 아니니까 그대로 두고, 얘가 직수출이라면 사실 이 책은 지만대로 직수출이라 그랬는데 직수출인지 아닌지 정보는 없어요. 근데 수출이라고 봤을 때 과세 유형은 아래 보시면 1번 12번 영세 16 수출 뭐 카형 현형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 16 하셨죠? 다음 여기 구분이 그거예요. 우리 16 수출했을 때 영세육 구분하잖아. F2번 눌러보시면 그 영세육 구분이 나오죠. 그러면 1번 직접 수출이라고 선택하면 얘 입력이 된 거예요. 자, 다음 그럼 다시 똑같이 엔터 치면 위에 수출 시적 증명원 나올 거예요. 그럼 F2번 눌러서 중앙은행. 자, 발급일자도 엔터 치면 그대로 따라올 거고, 선적일은 수출일자가 2020년 11월 20일이고 환율도 똑같으니까 엔터 치면 따라올 거고. 그럼 우리는 환율이 이번엔 1엔당 11원이죠. 100엔당 1100원은 11. 다음 외환은 500만 엔이다. 그리고 이번 선적일도 이번 신고 기간 안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냥 엔터 치고 16 수출 1번 직접 수출 이렇게 하면 이 입력 끝이에요. 정말 나온다면 여기만 신경 쓰면 되죠. 여기만 보고 쓰는 건데, 자, 이왕 한 김에 자, 우리 지금 교육용 버전들은 거의 대다수를 다 막은 건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우리 부속 서류하고 전표하고 서로 전표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서식에서 전표 발행할 수 있고, 전표 발행한 걸 서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전표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실무 버전은 다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전표 처리하는 전표를 발행시키는 걸 활성화시켜 줬기 때문에, 자, 보면 자, 얘 둘이 앞에 두 개를 네모박스 체크하시고, 그냥 왼쪽 앞에 여기 네모박스 체크하시고, 위에 보시면 전표 처리라고 있죠. 전표 처리. 자, 얘 클릭하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선적일이 공급식이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선적일자로 얘라고 하면 컴퓨터가 대조할 거예요. 지금 이 서식에 있는 정보는 이건데 메인 매출 전표에 이게 있는지 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있으면 있다고 둘이 같이 이꼴을 내줄 거고, 없으면 있는 쪽 한쪽만, 둘 중 한쪽만 쓰게 돼요. 그럼 없죠? 그럼 확인. 아래, 오른쪽 아래에 확인 누르면 창이 뜨죠. 그럼 이거 가지고 전부 다 미래에 돈 받기로 했다면, 외상이면 자, 아래 일괄 분계, 좌측 아래 일괄 분계 클릭해서 2번 외상에서 방금 아래 일괄 분계 이거 누른 거예요. 눌러서 2번 외상 체크하고 이 순서대로 하면
일단 붕괴는 했다고 나오죠. 두 개 다 붕괴. 그 전표 처리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붕괴할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전표 처리가 있죠. 전표 처리 클릭하고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 전송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10월 15일, 11월 20일자로 했으니까 매일 매출 전표에 가면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에서 왔다고 오른쪽 옆에 표시가 있어요. 10월 15일자 가면 얘 클릭하면 영세, 그리고 11월 20일도 얘 하면 뭐 영세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를 작성해 가지고 뭐 또 서식도 작성하고 매매주 전표 입력하고 다 따로따로 하는 건 실무에서는 많이 없어요. 뭐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대손색도 대손 당한 것도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체크하면 자동으로 불러오게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주로 쓰게 돼요. 자, 얘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썼죠.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하는 입력하래. 전표 입력 생략하고. 근데 전표 입력한다면 16수출이었잖아. 근데 우리 입력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나올 거예요. 그냥 입력 안 했으면, 매매치 전표 입력 안 했으면 우리가 직접 6번 칸에다가 써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지금 입력했기 때문에 영세율의 세무계산서 아닌 직수출은 세무계산서 발행 안 하니까 기타다고 6번 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이 서식 문제의 이제 전부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수출 시점 명세서가 있죠. 자, 이 수출 시점 명세서가 우리 시험에서 생각보다 두 시험 다 꽤 좋아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좋아한다고.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우리가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얘를 제출을 해요. 수출 신고 번호 없을 때 제출하는데 영세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448페이지 펴고, 자, 이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열어볼게요. 그대로 3005번 해서 그대로 있으시면 돼요. 자,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자, 우리 기간 7월부터 9월, 뭐 얘는 뭐 예정 확정 차이 없으니까 그럼 메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수출 신고 번호 있는 것만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했죠. 근데 방금 이 앞에 입력한 건 수출 신고 번호 있었나요? 아무 문제 없었죠. 수출 신고 번호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타 영세율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여기에 합계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수출하게 되면 얘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걸 아래쪽에 쭉 쓰고, 수출 신고 번호 없는 건 방금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쓰면 쓰고, 기타 영세율이라고 해서 여기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외화 금액은 의미 없어요. 왜냐면 달러하고 엔하고는 금액이 다르잖아. 그죠? 우리 100만 엔이면 10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10,000달러면 1000만 원 정도 되잖아. 이거 똑같이 못 쓰기 때문에 얘는 의미 없고 원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야기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쓰고 있는 금액들은 전부 다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세 표준했을 때 공부했을 때 그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신고하는 금액이니까. 우리 매일 매출 전표할 때 공고가액 쓰는 칸 있죠? 매일 매출 전표에 공고가액 쓰는 거, 그게 과세 표준이다라고 제가 과거에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럼
자, 여기 보시면 선적일자가 있죠. 선적일이 공급식이라서 쓰는 거예요. 이 날짜 기준으로. 그럼 이번 신고 기간, 이 서식은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여기 안 쓰는 거예요.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통화 코드를 보면, 자, 이 통화 코드는 거래 통화를 하는 거예요. 거래 국가가 아니에요. 일본인데도 US 달러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해요. 실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도 뭐 그러겠지만 시험에서도 해요. 그래서 거래 국가를 쓰는 게 아니고 거래 통화를 보는 거예요. 다음 이 환율이 적혀 있는데, 자, 이 환율에다가 외화 곱하면 원화가 나오겠죠. 지금 이 원화 적혀 있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그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의 공급 가액하고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환율을 선택을 할 건데, 자, 이 환율은 선적일 기준 환율하고 그리고 환가한 환율하고 이 중에서 빠른 날 환율을 쓸 거예요. 여기에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다는 건 나중에 돈 받는다는 거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건데, 선적일 이전에 돈을 받아서 환가를 하면 환가 금액이라서 환가한 환율을 쓰게 될 거예요. 환가의 기준 환율은 원래 아니고 환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환가한 환율을 쓰게 되겠죠. 그럼 이 두 날 중에서 빠른 날 환율을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시험 문제 제일 포인트예요. 어느 거 쓰냐. 이거만 쓰면 끝이거든. 이거 쓰면 끝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문제, 자, 아래쪽 볼게요.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고 부하시 신고서에 해당란 반영하시오. 수출 대금은 모두 해당 국가 통화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미국은 선적일 대금 결제일 보니까 선적일이 빠르죠. 그러면, 자, 죄송해요. 그러면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쓰는 거예요. 다음 일본은 선적일 대금 결제일 보니까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예요. 자, 미국은 선적일 대금 결제일 보니까 대금 결제일이 더 빠르죠. 그렇다고 대금 결제일 환율을 쓰는 게 아니고 환가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전에 수출 외화로 획득할 때 과세 표준에 띄는 이야기 했었잖아.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 하지만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우리가 전부든 일부든 수령해서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그죠? 여기서는 일부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환율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써야 되거든. 시험 문제는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환가하거나 안 하거나 할 건데, 여기 9월 10일 날 이날에 전부 다 환가했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환가 날에 우리 결제 적용한 환율 이걸 쓰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입력을 하면, 자, 첫 번째, 죄송해요. 아직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선적일은 무조건 선적일을 쓰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선적일 쓰는 거지. 환율을 어느 날짜 환율 쓰냐를 보려고 체크한 거지. 선적일은 공급식이니까 선적일인 거예요. 선적일. 근데 이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번 신고 기간에 이 기간에 해당 안 하면. 근데 전부 다 8월, 9월, 9월이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세 개 다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020 10 07 013 85485. 자, 본인이 엄청 빠르게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뭘 테스트하냐면 빠르게 입력하면 번호가 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숫자 쓰는 거하고 좀 다르게 천천히 뚝뚝뚝뚝 누르는데 어느 정도 너무 빠르지만 않으면 입력은 되는데 옛날에 또 그렇고 일하다가 잘 빠져요. 그래서 난 뒤에 업그레이드 되면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빠져요. 그래서 빠르게 빠지면 나도 이 정도로 빠르게는 하면 안 되겠구나는 생각하는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다른 데서 또 숫자가 빠지면 더 큰일이죠. 자, 선적일은 8월 20일이고 통화코드는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상대국 보는 게 아니라 달러, 엔화, 달러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달러. F2번 눌러서 미국. 환율은 1200원이죠. 외화는 5만 달러.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라. 다음 두 번째 020 30 11 012 75657 2020년 9월 1일 1번. 자, 환율은 1엔당 얼마죠? 9.2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0 두 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엔. 다음 020 05 13 058 666 79. 얘도 2020년 9월 14일. 통화코드는 미국이고 환율은 1200원 22,000달러다. 이 환율 어떤 거 쓰는 게 제가 포인트라고 말한 이유 알겠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보고 쓰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 신고일 관련 정보는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은 수출 신고 일자도 필요 없고 수출 신고일 관련 정보 필요 없다는 건 수출 신고일, 수출 신고일의 환율 막 이런 거 줄 거예요. 우리는 이 정보 다 필요 없어요. 수출 신고일이 필요한 거는 관세법에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날짜는 항상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선적일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선적일은 수출 신고 필증이 없어요. 얘는 정보가 없어요. 얘는 선화증권에 있어요. 선화증권을 빌 랜딩이라고 해서 BL이라고 하는데, 선화증권에 있지 수출 신고 필증에는 얘 정보가 없어요. 우리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수출 신고 필증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제가 얘 없다 이런 말도 여러분 느끼시는데, 저는 세무이급은 그림보다는 글로 적는데 계속 수출 신고일도 주고 선적일도 주고 그날 환율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린 수출 신고일은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싹 다 그냥 환율이든 날짜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무시해 버리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